지난달 3일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듯 보입니다. 자, 공매도 재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에 증시는 어떨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5월 소비자 물가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배경, 이번 통계 의미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확인을 해보죠.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공매도 5월 3일에 시작을 했고 한 달이 이제 된 거잖아요. 네. 우려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네. 또는 이 외국인 세력이 공매도를 이용해서 특정 주가를 떨어뜨리면 개인들의 피해가 클 수 있다. 뭐 이런 것 등등이 네. 공매도 재개에 대한 세간의 우려였습니다. 예. 이제 꼭 한 달이 지났는데요. 나타난 결과를 보면 지금 이 같은 우려는 상당히 과장된 공포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예. 공매도 때문에 특별히 주가가 떨어졌다고 볼 그런 근거가 전혀 없고요. 네. 오히려 주가는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도 올랐고 코스닥도 좀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은 영향을 받은 듯한 특히 제약 바이오주 같은 곳에서 아주 미미한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을 공매도 영향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고요. 예. 오히려 많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매도는 거래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을 끌어와서 시장의 체질을 더 튼튼히 한다. 그리고 어떤 주가 조작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전통적인 학자들의 공매도 옹호론이 한 달 동안 충분히 입증이 됐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에 조금 더 참여하기 쉽게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공매도가 많이 됐던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제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 이른바 개인들은 못하게 하면서 왜 외국인과 기관들을 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대목에 대해서 그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매를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줬음에도 예. 불구하고 한 달간 지난 현 상황에서 보면 전체 공매도에서 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공매도 전체는 85.6%가 다 외국인이고 또 기관이 12%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14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시켜 놓다 보니까 국내 기관들이 좀 이제 공매도 시장을 떠나버린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부가 너무 오랜 기간 공매도를 중단해서 시장 흐름을 조금 흔들리겠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정도로 공매도에 대한 파장은 별로 없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네.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또 그 우리나라 공매도 자체가 전통이 오래돼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제 무대는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매도를 주장하고 나서 어느 종목이 올랐느냐. 네. 자, 지금 그래픽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1등 삼성전자, 2등 HMM, 저게 현대상선의 새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3등 LG화학, 4등 그 셀트리온, 현대차,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요. 네. 이 이름들 보시면 우리 앵커님들도 평소에 다 대부분 듣던 이름이죠. 네. 그러니까 보통 공매도 하면 특정의 문제가 있는 회사, 공매도라는 게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을 사는 거니까 앞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질 종목을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우리 한 기업들에도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특별히 세간의 우려대로 공매도 이퀄 주가 폭락이고 어떤 음모론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 삼성전자의 왜 공매도가 저렇게 늘었느냐.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많이 사고 우리 코스피의 대장주인데 삼성전자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네. 시류상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차 그 상속세도 납부를 했고 네. 또 최근에 반도체 상황이 좀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혹시 가격에 거품이 낀 것이 아닌가라는 외국인들의 판단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예. 특히 지금 주목을 끄는 것은 HMM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꼭 초콜릿 회사 이름 같아요. 그러게요. HM. 옷 의류 비슷하고 또. 예, HM은
현대 머천트 마린이라고 해서 현대 상선의 그 영어식 표현인데요. 원래 현대그룹에서 하다가 현정은 회장이 이제 회사가 부실이 됐죠. 산업은행에 넘어간 현대상선인데 현대상선이 최근에 네. 그 경기가 급격히 살아나면서 그 운송 수요가 몰리는 그에 편성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주가가 몇백 % 올랐습니다. 예. 외국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리 그 현대 상선이 좀 좋아졌다 하더라도 주가 오르는 폭이 너무 크다. 그래서 공매도가 엄청나게 몰렸어요. 네. 그렇다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경우에는 공매도가 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공매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거든요. 공매도의 경우에 외국인들이나 또 국내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시도를 하고 공매도를 막 샀는데 정작 주가가 안 떨어지면 손해네요. 주가가 더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다. 주식을 산 사람들은 손해고요. 예. 왜냐하면 그 부족한 금액을 이른바 마진콜이라는 금액으로 며칠이 지나면 자기들이 사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더 이상 주가를 떨어뜨리는 마귀 할멈 정도로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하나의 시장 기법이고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법이고 그리고 저것 때문에 주가가 한꺼번에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예. 크게 오르지도 않고 장기 안정을 취할 수 있다. 물론 다만 이 공매도를 가지고 시장 조작을 한다든지 통계 조작을 하는 그런 문제가 그동안에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그런 통계 조작 문제에 대해서 수개월 동안 그런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방벽을 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사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도 이 시장에서의 불법, 비리, 편법 이런 것은 또 금융당국이 막아줬으면 하고요. 그렇게만 막는다 그러면 공매도 자체가 크게 우리가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매도 재개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중간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경제 성장률 좀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소식은 전해드렸는데, 그럼 이제 6월 달이 됐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될 텐데 하반기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네, 정권 시장은 이제 호재와 악재가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가장 큰 호재는 역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경기가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의 이익이 늘 거고 기업의 이익이 크면 배당을 많이 해줄 거고 그럼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상방 압력을 받게 돼 있거든요. 지금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3.8 내지 문재인 대통령 4.0도 자신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 성장률은 상당한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 또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주가가 과소평가됐던 종목들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갑자기 좋아졌을 때 그때 인플레라든지 또는 어떤 그 빈익빈 부익부 경제에 주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또는 금융당국이 일정 기간에 테이퍼링 그러니까 돈을 푸는 속도를 조금 조절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를 좀 인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게 어떤 충격,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테이퍼 텐트럼, 긴축 발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장밋빛이다. 그렇지만 그런 고비마다 몇 가지의 그런 암초가 기다리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IT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수요가 높아졌는데 앞으로도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완전히 코로나가 없는 시절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때 우리가 힘을 기울였던 그런 IT 산업이나 어떤 정보통신 산업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이 뛰었다고 하는데 물가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정부가 놀라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고 금융당국도 긴축이나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주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복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소비자 물가가 5월 달에 CPI라는 게 일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가입니다. 2.6%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지난 그러니까 2012년 당시에 비해서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한동안 우리 물가는 거의 0%였던 걸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자, 지금 그림 그래픽에 보면 예. 마치 스카이라케팅, 로켓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일방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조금 떨어졌다가 그 이후는 계속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면 이제 인플레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플레하고 물가 상승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물가 상승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저런 식으로 우리 5월 달에 2.6% 올랐다 이런데 물가 상승하고 인플레가 다른 것은 물가 상승이 아주 장기적이 되고 구조적이 되고 기저적이 되어서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한다. 이것을 인플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아직은 인플레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판단이에요. 그럼 2.6인데도 왜 인플레가 아니냐? 정부의 억제 목표가 2%인데 그거보다도 0.6% 초과 달성했지 않습니까? 예. 자, 첫 번째, 이 2.6%라는 통계에는 착시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기저 효과입니다. 네. 기초가 낮은 거예요. 비교의 대상인 기준이 낮기 때문에 작년에 5월 달에 우리 물가가 마이너스 0.3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비하니까 좀 높게 나타나는 거 어쩔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 게 아니고 몇 개 품목에 아주 국한이 돼 있습니다. 예. 이 파달 물가라고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파, 파, 예, 파. 그다음에 달걀. 예. 파와 달걀이 파다이 물가. 파닥파닥 물가라고 이제 비싸요. 파 같은 경우에는 130% 예. 뭐 이렇게 한 달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달걀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석유류 가격 이 세 가지가 물가가 요 세 가지가 전체 물가 상승분의 약 70%를 차지했습니다. 예. 저게 만약에 안정됐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월 달에도 0.8%에 그쳤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은 아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파의 경우에는 마침 지난 1월 달에 그 한참 집중 재배할 때 한파, 눈이 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달걀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조류 인플레 때문에 일부러 살처분했습니다. 예. 그 쇼크가 5월 달에 집중이 됐거든요. 근데 다행인 것은 지금 파 같은 경우는 봄 대파가 나오고 가격이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달걀도 가격이 급속 안정 추세를 취해 갑니다. 다만 유가가 하나 문제인데 이런 추세로 봐서 물가 상승이 인플레로 기저적으로 굳어졌다. 예.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물가를 1.8%는 충분히 올 평균이 1.8% 이내에서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예. 적어도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를 보면 부분적으로 물가가 좀 올랐지만 인플레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 설렁탕 먹을 때 파 많이 주세요 하면 좀 눈치 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아예 좀 현명한 주부들이나 가정을 꾸리는 이 남편들은 집에서 아예 대파를 기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에도 그 기르는 법. 그런데 이것도 대파의 수급 불안정도 네. 이달 중순 정도면 좀 뭐 완전히 해소되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예. 달걀의 경우는 정부가 긴급 할당 관세, 그러니까 관세 없이 들어오는 달걀 수천만 개를 지금 급격하게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거기다가 또 산란개들이 지금 닭 숫자는 또 확보가 됐어요. 네. 근데 그 닭이 알을 낳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사이에는 달걀의 문제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제일 문제는 석유류인데요. 석유류는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건데 국제 원유 시장의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하나 이제 변수는 집세입니다. 이 전세값, 월세 이것이 소비자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그동안에 상당히 안정세였는데 이제 소비자 물가에도 좀 부담을 주는 정도로 집세가 전년 동기 대비 1.3%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물가 상승세가 하반기에는 안정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부의 얘기가 아니라도요. 지금 각종 지표를 놓고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 돌발 변수가 없다면 이를테면 뭐 지구가 갑자기 꺼진다든지 또는 미국이 다시 망한다든지 뭐 이런 변수가 없는 현재 상태로 간다면 그것이 경제학에서는 현재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다면 하반기는 물가가 하락할 것이 현재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5% 이하로 물론 경제라는 게 돌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품목이 오른 거에 대해서
또 그게 고통을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현재 상황이 마치 물가 관리가 실패했다. 그래서 인플레가 왔다. 심지어 어떤 데는 뭐 하이퍼 인플레가 왔다 이러는데 예. 그것은 적어도 경제학적 본질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감정적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그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잘 안 되면 음식점을 닫으면서 폐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도 음식점 많이 폐업하셨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나 보죠? 예,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예, 예.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만든 연구 보고서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음식점 중에서 약 5만 4천 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네. 결코 적지 않은 얘기죠. 그렇죠. 전체 음식업 중에서 5만 4천 개면 약 20% 정도가 폐업을 했는데 저게 연도별로 폐업 숫자를 보니까 2016년 이후로는 최소라는 거예요. 보통 해마다 그러니까 2019년에는 5만 9천 개가 폐업을 했는데 네. 그때보다 좀 적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음식점 줄어들기는 했지만 줄어든 숫자는 우리 당초 우려한 것보다는 적었다. 뭐 이 대목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영업을 해야만 준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을 닫고 싶어도 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버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버틸 수밖에 없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상황 같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이런 게 조금 눈에 보일 수가 있는데 예. 코로나19는 언제 영업이 확 재개될지 코로나 귀신이 언제 물을 갈지 이걸 네.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들었는데 네. 바로 영업을 그만두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외식업체들의 폐업 숫자가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다 해서 결코 음식점 하는 분이 뭐 여유가 있었다든지 고통을 겪지 않았다 이런 통계는 아니고요. 그렇죠. 오히려 폐업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워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영업을 안 되고 코로나는 계속 창궐하고 얼마나 속이 아팠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배정할 때도 어쩔 수 없이 폐업한 사람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통계 수치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뜻.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